안녕하세요. 사무건축TV. 저는 꿈꾸는 건축가 아키댄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 전략팀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성백홍 마스터입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모듈러 건축입니다.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즉 건설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죠. 이게 모듈러 건축은 그 건설 현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미리 부품으로 제조되어 현장에서 조립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일종의 공업화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선 MC형, 모듈러 건축에도 어떤 그 시초와 역사가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 기록된 최초의 모듈식 건축물은 런던의 목수인 앙리 매닝의 조립식 주택 매닝 커티지입니다. 그는 호주로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건축물 구성 부재의 대다수를 모듈화시켜서 호주로 보내 호주에서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배편으로 보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어쩌면 최초의 모듈식 건축물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모듈러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듈러라는 단어는 참 익숙하실 텐데요. 모듈러라는 개념은 근대 건축의 거장 르꼬르비지에가 1946년에 정립한 개념으로 183cm의 건장한 성인 남성을 표준 모델로 한 일종의 설계 척도입니다. 이 개념이 등장한 직후부터 건축에서는 본격적으로 모듈러라는 치수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공간이나 가구 등의 치수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듈러라는 개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건축 계획에 있어서의 근간이 이 모듈러에서 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83cm 남성 기준. 저는 그 기준에서 좀 미달이 좀 많이 되는데요. 뭐 굳이 아래쪽인지 위쪽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183cm 버전은 모듈러 버전 2이고요. 그보다 3년 앞선 1943년에는 모듈러 1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모듈러의 표준 모델은 175cm의 프랑스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은 표준 모델로 가능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키댄서. 기존의 건축 공법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건물들이 착착착 올라가고 있는데요. 왜 최근에 우리는 이렇게 모듈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첫 번째가 피라미드 건설 현장의 상상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설 현장인데요. 이게 시간차로는 5,000년의 역사가 시간이 차이가 나지만 이게 장비만 현대적일 뿐 일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인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콘크리트나 이런 시멘트 타설 작업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안전 문제라든지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그 기상 여건에 따른 품질 문제, 이런 난제가 좀 많습니다. 건설의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러 건축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모듈러 개념은 자동차 산업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좀 빌려왔습니다. 공장에서 자동차처럼 생산을 한다 그러면 그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작업 여건이 좋아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그 자동차 생산의 노하우를 살려 도요타 하우징이라는 그 모듈러 주택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조립 기술, 용접 기술 등이 도요타 모듈러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죠. MC형, 우리 사무도 모듈러 분야 개척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네, 사무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모듈러 건설 기술 자체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지속적인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는 그 건축 학도들을 대상으로 그 사무 디자인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레고 모듈러 교육이 있습니다. 세계에 20명밖에 없다는 레고 공인 작가 우리 이재원 마스터가 모듈러 교육을 직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MC형도 레고 교육을 받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신입사원 때 레고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최근 사무에서 모듈러에 대한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모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스마트 턴키에 당선돼 현재 실시 설계 납품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스케일의 차이는 있지만 모듈러 건축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처럼 건축물 요소의 대다수를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모듈러 건축은 OSC라고 해서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프사이트,
즉 현장이 아닌 곳에서의 생산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점은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도 연결되는데요.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붐에 따른 스마트 건설 기술 분야에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장 생산이 가능하다면 건물도 자동차처럼 정말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모듈러 공법이 언론에서 크게 주목받은 적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중국의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지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이 모듈러 공법을 채택하여 1000개 병상 규모의 병원을 단 10일 만에 준공하여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토록 스피드가 모듈러에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사무와 R&D를 함께 수행한 바 있는 맥킨지 연구소에 따르면 이 모듈러 건축은 모듈 유닛의 공장 생산과 동시에 현장에서의 기초 공사 등이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기존의 일반 공사 대비 약 20에서 50%가량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도 재미있는 사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 맥도날드 매장인데요. 기초를 제외하고 매장을 건설하는데 딱 24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패스트푸드는 패스트 빌딩에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맥도날드의 기업의 아이덴티티에 딱 맞는 공법이 모듈러 공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MC 형, 그 모듈러 유닛을 공장에서 현장으로 이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공장에서 나온 모듈 유닛은 트레일러로 옮겨져 공도를 통해서 현장으로 이동해 설치되는데요. 저희가 모듈러 유닛을 계획할 때 일반적으로는 폭은 3m 내외, 길이는 9m 내외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상 운행 제한 폭은 3.5m, 길이 방향 16.7m, 높이는 4m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모듈러도 자동차처럼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다니 정말 재밌네요. 이게 모듈러 건축은 점점 자동차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어떨까요?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없어서 실내 공간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으로 운전자는 운전해서 해방이 됩니다. 그럼 자동차는 점점 달리는 실내 공간이 되겠죠. 최근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에서 출시되는 그런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의 거주성을 정말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자동차는 자동차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건축가들의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MC 형, 그런 점에서 모듈러의 이동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사용적인 측면에서 모듈러 공법에는 영구식인 Permanent Modular Construction이 있고요. 이동식인 Relocatable Building이 있습니다. 영구식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설치 후 건물을 영구히 존치시키는 것이 될 거고요. 이동식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대지를 바꿔가면서 이동해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에서는 NRB사의 미동식 모듈러 교실이 있는데요. 포항 유광초등학교와 고창고등학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품질이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 철거 이후에도 철거하지 말고 계속 사용할 수 없냐고 문의 아닌 문의를 엄청 해왔다고 합니다. 최근 그 모듈러 건축에서 품질 공기뿐만이 아니라 높이 경쟁이 슬슬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듈러는 현재의 기술로 몇 층까지 제작할 수 있을까요? 모듈러는 그 어떤 건축물보다 더 구조적인 안정성을 요구받습니다. 특히 높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모듈러의 구조적 공법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듈러 유닛을 적층하는 데 있어서 기둥과 보로 지지하는 라멘식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벽이 하중을 받는 내력벽식, 마지막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구조체에다가 모듈러 유닛을 끼워 넣는 인필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서 가장 높은 모듈러 건물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44층 규모의 크로이던 타워로 총 150여 개의 모듈 유닛으로 구성된 레지던스 타워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 또한 조만간 깨질 예정인데요. 바로 싱가포르에서 56층 규모의 레지던스 타워가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듈러에서도 높이 경쟁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듈러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모듈러만이 가지는 건축 미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별다른 설명 없이도 모듈러 건축물임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모듈러 빌딩으로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을 수상한 사례가 있는데요.
평창의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반복된 모듈러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미적 가치를 잃지 않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듈러 건축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구를 넘어 앨런 머스크가 추진하는 화성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지구에서처럼 재래식 공법으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죠. 빠르고 적은 재료로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러만의 기술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서문은 과거에 남극 제2기지 설계 공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남극이라는 극한 조건 속에서 모듈러 건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기지를 보시면 주거 모듈, 연구 모듈, 창고 커뮤니티 모듈 다양한 모듈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이나 우주는 남극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기지, 우주정거장 등은 지금까지 과학자나 엔지니어의 영역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건축가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가의 그 뛰어난 놀라운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설계의 모듈러 행진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설계본부의 모듈러 전문가와 함께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모듈러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